그다음에 맞춤법 또 나왔어요. 맞춤법. 교재에 있는 맞춤법이에요. 예? 교재에 있는 맞춤법인데 이건 그래도 좀 가장 많이 나왔던 거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리키다. 위치나 방향을 손으로 가리키다. 뭘 가리켜요? 뒤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좀 와서 보시니까 한번 여기 보고 가세요. 지도도 있지만 뒤에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뒤에 있는 그림에 이게 가리키는 거잖아요. 여기 또 청남대가 있어요. 청와대에 청남대가 있는 걸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개방을 했는데 청남대에 대해서 관광 안내 지도를 붙여놨습니다. 가르치다. 가르치다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를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뭐를 가르치다. 그래서 알게 해줄 때 쓰는 말이죠. 가리키다, 학교 위치를 가리키는 거다. 가르치다. 또 반드시. 반드시는 뭐예요? 반드시 이 책을 좀 많이 여러 번 보세요. 10번 보세요. 반드시 읽으세요. 그런 말이고. 반드시 물건을 똑바르게 반듯반듯하게 놔두세요. 반듯하게 놔두세요. 또 그래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또 이불을 반드시 개어라.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넘어는 산을 넘어간다는 동작을 나타내지만 넘어는 공간이나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뭔 말이냐면 고향이 어디예요? 황해 넘어. 황해 넘어는 좀 그렇고 여기 부천이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디예요? 남산을 넘어 한강을 넘어서 인천 가는 방향으로 부천이다. 넘다. 넘어는 뭐냐? 넘어는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넘어서 넘어가고 있어요. 모르고 아버지가 있는데 피해가야 되는데 주무시는 거 바로 넘어가는 때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라는 말을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조금 잘못 들어갔네요. 제가 아까 지금 해주는 게. 그 다음에 또는, 다시 한번 접속사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또는 혹은이 있어요. 혹은. 그러니까 또는 혹은은 대등병렬의 관계예요. 앞뒤 내용을 같은 자격으로 나열하면서 이어주는 거죠. 월요일 날 또는 수요일에 다시 연락을 할 생각이다. 네? 또는 또 사람을 앉아 있거나 혹은 누워 있었다. 사람들이 앉아 있거나 누워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한편 그러면 한편은 문장을 전환하는 거예요. 문장을 전환하는 거니까 뒤에 내용이 앞의 내용과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고 이어주는 거죠. 동생은 숙제를 다 하고 놀러 갔어요. 그런데 나는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죠.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아까쯤에 뭐를 배웠어요? 반대. 동생은 숙제를 다 하고 놀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끝내지 못했다. 그럼 그러나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나는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동생은 숙제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숙제를 못 끝냈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동생은 숙제를 다 하고 놀러 나갔어요. 그런데 나는 아직 못 끝냈다. 이미 내용이 다른 이야기로 전환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반대 그 말은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또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을 할 때도 씁니다.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말도 해요. 그 좀 안 좋은 이야기인데 우리 사장님이 말을 열심히 해요. 회사에 열심히 해서 돈을 법시다라고 말하는데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사장님 밥은 언제 먹어요? 그렇게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장님
말씀은 참 잘하시는데요. 그런데 밥은 언제 먹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맞지만 좀 안 좋은 이야기잖아요. 한 사람 잘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많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저 친구가 막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막 친구가 돈 벌었던 이야기를 해. 야, 너 그런데 밥은 언제 사줄 거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밥은. 그래서 화제를 전환할 때도 이런 말을 쓴다. 이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또 목적지가 나올 것이다. 이 길을 따라가면. 그러면 목적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낮에 가수원에 일을 했습니다. 한편 밤에는 컴퓨터 공부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낮에 일을 열심히 했어요. 한편 밤에는 열심히 귀하시험 공부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도 쓰는 거죠. 이것도 문장을 본능적으로 자꾸 이제 한국말 이런 걸 들어보다가 그러나 그러면 그냥 비슷하면 찍어보고 안 되면 많은 거로 하셔야 돼. 좀 어려우면은. 근데 그 시험 문제는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사실은 귀하시험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주에는 신라시대의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하물며 이런 거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짐승도 제 새끼는 귀한 줄 아는데 사람이면 하물며 이게 더군다나의 접속 부사예요. 좀 어려운 거죠. 시험에 나왔어요. 하물며 짐승도 제 새끼는 귀한 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면.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 나오는 거니까 이거 들어서 이제 만약 이런 문제 나오면 바로 맞추는 거고 안 되면 비슷하게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이것도 좀 어려운 거예요. 접속사도 좀이. 다시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게는 이제 접속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한 문장으로 많이 바꿔서 나오지만 이런 거는 쉽잖아요. 그리고 이건 다시 한번 순접 관계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은 반대, 역접, 반대, 상반되는 의미다. 국어를 잘한다. 그러나 수학은 못한다. 길에서 넘어졌는데 울지 않았다. 내 말도 일리는 있다. 그렇지만 의견에 따라야 된다. 어려워요? 국어를 잘한다. 수학은 못한다. 길에서 넘어졌다. 하지만 아기는 울지 않았다. 내 말도 일리는 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따라야만 한다. 어려운가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정도는 좀 하셔야 됩니다. 반대니까. 국어를 잘한다. 내 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네 말도 일리는 있어. 그렇지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야만 한다. 그렇게 해도 돼요. 비슷해요. 또 하지만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야, 네 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다른 사람 의견에 따라야만 한다. 그 부인한테 그러지. 부인이 뭐 이번에 행사에 시어머니 행사에 자기 시어머니 생일날 생일상을 차려주더라 되는데 자기 친정에 행사가 있으니까 혼자 가십시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 친정도 행사가 있지만 그렇지만 시부모니까 시부모니까 그래도 차려놓고 가라. 그렇게 말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지만 하지만 이런 말을 쓰죠. 그러나는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좀
중국어를 좀 늦긴 넣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가스, 단스, 예? 또 단스 이걸 넣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거는 원인 결과다. 어제는 감기에 걸려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결석했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합격할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다. 왜냐하면 매일 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맞춤법은 했고요. 그 다음에 또는 혹은 대등이란 말이에요. 자격으로 한다. 월요일 또는 수요일에 연락을 할 것이다. 이런 거는 쉽죠. 그런데 전환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한편 이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목적지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또 과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한편 밤에는 컴퓨터 공부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얘는 쉽죠. 하물며 짐승도 제 새끼는 귀한 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면. 그다음에 문장보험이 문장의 그 종류 알기인데 1차 시험에는 조금씩 나오기도 합니다만 좀 아마 여러분들은 해당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만 물음표 이런 거는 물음표잖아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기분이 어때요? 느낌표. 또 원점 문장이 끝날 때는 원점을 찍습니다. 또 이게 이름을 부를 때나 대답하는 말 여러 가지 나열할 때는 반점이라 그래요. 반점. 그다음에 뭐 문장의 종류 이거 뭐 시험에는 안 나오죠. 그렇지만 이제 조금 기본적인 거니까 넣었어요. 그래서 의문문 그러면 물어보는 문장이고 명령한다. 문 닫아라 명령. 감탄문, 권유문, 평서문, 여름은 덥다. 그래서 원점이 붙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큰 따옴표 대학을 나타낼 그런 문장을 나타낼 때 그대로 옮겨 놓을 때는 이 큰 따옴표를 옮겨 씁니다. 나중에 이제 회사를 하신다 할 때는 그 문서를 치실 때 이렇게 두 개의 큰 따옴표를 치고 작은 따옴표는 생각을 나타내거나 혼자말을 나타낼 때 간단한 단어 이런 걸 때는 이 작은 따옴표를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설명문, 문장을 설명하는 거죠. 시, 편지, 초대장, 일기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 부르는 말 뒤에 반점을 사용을 하고 물음표를 사용하고 느낌표를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는 아직은 시험 문제 나온 건 없는데 띄어쓰기가 또 있어요. 시험이. 근데 띄어읽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직 그 문장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런 꺽쇠가 나왔을 때는 띄어읽기 표시다. 또 이제 그 다음에 문장을 읽을 때 원점, 물음표, 느낌표 뒤에서는 조금 길게 쉬워 읽는다. 혹시 읽기 시키자고 하면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쭉쭉 아버지 가방에 갑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갑니다. 그 잘못 읽은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 그런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흉내내는 말, 낱말의 뜻을 바로 알기. 여기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좀 까다로운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흉내내는 말, 낱말의 뜻이 바로 알기인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참 어려워요, 이게. 근데 이거는 좀 한번 이거 말씀해 드릴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에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냐, 행동을 표시하는 말이냐, 그것만 좀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소리예요, 자동차 소리. 빵빵, 클락션 울린 소리잖아요. 빵빵, 삐요삐요, 부릉부릉. 그건 자동차 소리예요. 구급차가 삐요삐요하고 달립니다. 그러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전화기 소리는 뭐예요? 삐리링, 따르릉, 따르릉. 전화기가 따르릉 울립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 앙앙, 으앙, 응애응애, 엉엉, 훌쩍훌쩍. 아기가 으앙 웁니다. 동물은 뭐라 그래요? 멍멍, 야옹, 짹짹, 어흥. 강아지가 멍멍 짖습니다. 아기가 빙그레 웃고 있습니다. 이게
우는 소리를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에요? 틀려요? 빙그레 웃고 있습니다.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빙그레 웃고 있습니다. 맞아요? 소리 내서 우는 소리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표정이라고, 표정. 표현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표정. 아이가 빙그레 웃고 있어요? 그거는 웃고 있는 게 빙그레 웃고 있는 표정을 해주는 거예요. 빙그레. 그럼 아이는 웃으면 앙, 응? 뭐 예를 들어서 하하, 호호. 그건 소리란 말이에요. 소리.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11월 달에. 조금 못 찾아내시더라고. 2차 시험에 나온 거예요. 2차 시험에. 그래서 조금 이런 것도 쉬운 듯 하니만 찾아낼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들어보시는 게 낫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능한 비슷한 소리가 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내느냐? 모양을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걸 해보는 거예요. 모양이에요, 모양. 아까 치면은 소리였잖아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흉내내는 말, 낱말의 뜻, 소리를 흉내내는 거예요. 소리. 여기는 모양이라고. 내가 아까 치면 뭐라 그랬어요? 모양이라 그러지. 모양, 빙그레 웃습니다. 모양이란 말. 깡충깡충. 토끼가 깡충깡충 힘차게 뛰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잖아요. 흉내내는 거. 오물오물. 오물오물 먹어요? 소리 내지는 않잖아요. 먹는 게 오물오물이라 그러지. 예? 그 다음에 허둥지둥 한단 말이야. 몹시 급하게 서두르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소리 나온 거다 비슷하냐를 생각하시면 돼. 하하 그러면 한국 사람 얘가 하하 울은다 그러면 나도 하하 웃을 수 있잖아요. 하하 호호. 그러나 빙그레는 내가 소리가 빙그레 안 웃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모양이라는 거죠. 아빠가 허둥지둥 가방을 챙기시고 나가셨습니다. 동동거리다. 안타까워 발을 구르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죠. 기차를 놓쳤어요 아저씨가. 그래서 발을 동동거리다. 동동거리는 것은 표정이에요. 소리가 아니라고. 기차를 놓쳤는데 어떤 사람이 소리내요. 아이고 이거는 소리지. 아이고 놓쳤다. 그러나 그 모양을 한 거는 동동거리다. 이거 보세요. 새근새근 소리예요. 어떤 것 같아요? 이거는 모양이에요. 예, 숨소리를 거르게 내며 자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죠. 아이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습니다. 또 아이가 빙그레 웃고 있습니다. 희죽희죽은 뭐예요? 모양이죠. 희죽거리다. 예. 뒤뚱뒤뚱 오리가 엉덩이를 뒤뚱뒤뚱 거리는 거죠. 예? 엄마 오리를 따라갑니다. 또 펄럭펄럭은 바람에 힘차게 날리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에요. 펄럭펄럭 모양이 바람에 펄럭펄럭 휘날립니다. 좀 어려운 듯 하면서 쉬운 건데 어려운 건 아니죠. 펄럭펄럭 거린다. 원래 펄럭펄럭 거려요. 그러나 그냥 모양을 자체를 펄럭거리려 한다. 모양을 이 소리를 펄럭거리는 거를 이제 우리는 펄럭펄럭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 사람이 들으면 펄럭펄럭이라고 그러겠어요? 미국 사람 중국 사람 뭐라 그래요? 애국가 아니 국기가 펄럭펄럭 한다. 중국말로 뭐라 그래요? 표어랑? 그러면 표어랑은 우리 한국 사람이 예? 날린다. 그럼 표어랑 날린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 국기가 날린다? 소리가 아니잖아. 모양을 하는 거잖아. 날리다. 우리나라도 펄럭펄럭 하면 한국 사람들은 펄럭펄럭 거린다니까 아니까 펄럭펄럭이란 말이 이게 이거라는 말이지만 사실은 모양이라는 말이죠. 예. 이게 쉬운 건데 조금 이제 이런 데서 짧은 시간 안에 1분 안에 문제 내면은 좀 찾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세요. 빙그레 입만 약간 벌리고 소리 없이 부드럽게 웃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손녀를 보시고 빙그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빙그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소리의 모양을 낼 때 어린아이에 해당되느냐, 할아버지에 해당되느냐, 어른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또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막상 문제로 나오면 좀 까다롭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쉽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들어보시고 풀어보면 또 금방 찾아내요. 한들한들 아카시아 나무가 바람에 한들한들 거립니다. 이거 주로 모양을 흉내내는 소리입니다. 모양을 흉내내는 소리. 그 다음에 낱말의 뜻은 노래. 옛날에 이런 기본적인 건 노래인지 이거 이제 이게 찾는 거죠. 맞춤법. 쉬운 것만 나왔죠. 그다음에 하늘에는 구름이 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래밭에서 뛰어놉니다. 이런 정도가 옛날에 이제 1차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바다에는 배. 이런 건 아시잖아. 배. 먹는 배. 또 뭐 여기 인간의 몸에 대해서 배도 있고 또 배는 또 있죠. 지금 그저 침몰한 바닷가에 있는 배도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산 너머로 해가 진다. 또 철수가 산을 넘어 마을로 갔습니다. 산 넘어서 마을로 갔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집니다. 잊어버리다. 물건을 잊어버려요. 예? 잊어버리다. 나는 기억을 잊어버렸어요. 그거 기하 시험 공부를 했는데 그 생각이 깜빡 잊어버렸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물건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갑을 잊어버렸다. 예? 잊어버릴 때는 지갑을 잊어버리다. 잊어버리다는 이거야. 기억을 잊어버리다. 기억을 잊어버리다.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잊어버리다. 잊어버리다. 기억을 잊어. 버스에서 지갑을 잊어버리다. 친구의 들은 이야기를 잊어버리다. 붙이다. 편지를 붙이다. 나는 중국에 편지를 요새는 주로 전화를 많이 하시지만 붙이다. 이것도 붙이다는 동일하지만 종이 양면을 붙인다. 풀로 붙이는 거죠. 풀로 붙이는 거. 또 약속은 아까쯤에 이제 약정법에 나왔던 건데 반드시예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이걸 쓴단 말이에요. 김치찌개가 맞아요, 김치찌개가 맞아요. 이게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김치찌개 반드시. 이렇게 어렵게는 안 나오죠, 사실은 맞춤법이.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간략하게 넘어갔습니다. 문법원이 오늘 조금 힘들었는데 하여간 들어서 생각나는 대로 본능대로 좀 잘 요령껏 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문제풀이 때 좀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문제풀이를 하면서 문제를 통해서 해드릴 테니까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전소설에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청가에 대해서 나왔죠. 조선 후기 소설인데 심청이가 심학기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의 자신을 팔아서 인당수에 빠졌으나 옥황상제죠. 상제의 도움으로 나라의 왕후가 되어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도 눈을 뜨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작가와 연대는 미상이지만 여기에 시험을 보는데 여기에 심청이가 빠진 곳이 어디냐? 인당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까다롭죠. 까다롭다고 시험이. 그 다음에 이제 맞춤법 띄어쓰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의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여기 교재에 있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설화. 설화는 아주 오래전부터 가선 나라에게서 전해오는 이야기로 한민족의 생활, 감정과 풍습을 말하는 거죠. 역사 시간에 좀 설명해 드려요. 단군신화. 단군신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환웅이한테 곰과 호랑이가 와서 인간이 되게 해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곰하고 호랑이한테 쑥 한 숨지와 마늘을 주면서 100일 동안 이건 먹고 있어라. 그런 이야기가 돼서 호랑이는 배가 고파 나갔고 곰은 100일간 참아서 여자로 태어납니다. 곰이. 그래서 웅녀라고 그러죠. 곰. 그래서 곰이 들어간 건 웅담. 웅담이라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는 웅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단군, 그렇게 해서 환웅과 웅녀가 결혼해서 난 사람이 단군이에요. 그런 것들은 신화라 그러죠. 신화. 그래서 고구려에 있는 주몽의 이야기도 주몽설화. 근데 이 이야기는 역사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삼국유사에 나와 있어요. 삼국유사 누가 썼냐? 중일연이 썼다 이 말이에요. 중일연이. 시험 문제 여기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왔냐면 삼국사가 누가 썼냐? 나 물어봤어요. 삼국사가 누가 썼어요? 삼국사기 쓰신 분이 누구예요? 김부식이. 그러면 삼국유사 중일연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삼국사기가 이렇게 그 정도까지 할 정도면 나올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고전소설입니다. 고전소설. 지금 이거는 지금 볼게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소설로 한문소설과 공문소설이 있습니다. 배비장전은 뭐냐? 조선 후기의 소설이에요. 또 판소리 배비장으로 해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배비장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여자한테 빠지지 않겠다 그래서 아내와 약속한 배비장이 재직 목사로 부임하다가 기생 애랑의 개교에 넘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알몸이 되어 망신당했다는 이야기예요. 배비장전. 그 다음에 춘향전은 좀 아실 필요는 있어요. 조선의 판소리계 소설인데 성춘향이와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몽룡이가 암행어사가 돼서 변사또를 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남원 지역이다. 남원 지역. 예?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을 암행어사라 그랬다. 암행어사도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암행어사. 암행어사가 뭐냐? 조선시대 때 임금이 그 관리들한테 지방의 관리를 벌을 하기 위해서 암행하는 거예요. 이게 암이라는 것은 어두운 곳에서 쉽게 말해서 임금의 말을 들어서 행동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관리들을 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춘향전이다. 이런 정도는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흥부전도 지난번에 말씀 좀 드렸으니까 흥부와 놀보라는 사람이 있어서 해놓은 거다. 심청전 아까 지금 말했죠. 300석의 인당수에서 시험 문제 나왔고 홍길동전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홍길동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소설이에요. 국문으로 된 소설이다. 최초의 국문소설이기 때문에 홍길동전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몰락한 양반 내지 평민들의 환상과 꿈, 시대적인 요구와 개혁의 의지를 반영한 겁니다. 이 홍길동전은 최초의 공문소설인데 내용이 뭐냐면 서자예요. 서자. 홍길동이 서자로서 양반에 대해서 서러움을 받은 거를 해놓은 거다. 그래서 일단은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허균이 쓴 거고 혹시 나올나 그러면 최초의 공문소설이고 허균이 썼다. 그러면 홍길동전 이 정도까지는 듣긴 들었는데 춘향전도 아니고 또 흥부전도 아니고 배비정도 아니고 홍길동전이구나. 이렇게 해서 요거 제목만이라도 홍길동전,
허균 최초의 국문소설이다. 이런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 현대문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문학. 현대문학의 종류와 특징인데 이게 간혹가다 한 번씩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지금 봄 되니까 시가 있어요. 진달래꽃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김소월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김소월. 이 진달래꽃을 쓰는 시인이 누굽니까? 김소월이라고 물어본 게 한 번 문제가 들어가면 그 데이터가 계속 나오는가 봐요. 간혹가다 한 번씩 나와 이게. 진달래꽃 김소월. 예? 이게 좀 나오고. 그러면 임해친묵은 한용운이라는 사람이 지었고 농문은 신경님이 지었고 이거보다는 소설은 이런 정도는 알자. 이강수의 무정이 있다. 무정은 현대소설로 첫 장편소설이다. 이강수의 무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무정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진달래꽃 김소월은 문제 데이터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씩 나옵니다. 진달래꽃 김소월의 진달래꽃. 그러니까 이제 뭐 이번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무정의 이강수가 장편소설이고 또 민주적 이상과 계몽주의 작품이다. 정 안 되면 진달래꽃 오면 김소월이라도 혹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진달래꽃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진달래꽃이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그러니까 꼭 여자로 된 의미도 있지만 또 조국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미도 있어요. 진달래꽃. 진달래꽃이 뭐예요? 지금 3월에 피는 꽃 진달래꽃이잖아요. 그러니까 3월달 되니까 4월달 되니까 진달래꽃도 혹시 계절적인 거니까 혹시 모르니까 김소월이라는 사람이 썼다. 이런 정도는 아시면 되고. 이거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모르는 걸 왜 이렇게 냈느냐? 합니다.